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일리삼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연애상담 룸을 또 해드리려고요. 연애상담 질문이 많았어서 늦어지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바로 와봤는데요. 오늘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귀찮아서. 괜찮지요? 상관없죠? 20살인데 32살이 너무 좋아요.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데 그냥 접는 게 맞겠죠? 꼬셔보세요. 그러니까 접는 게 맞다는 거는 제가 나이 많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최근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언니, 모든 경험은 해보는 게 중요한가요? 어떤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필요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대요. 본인 딴에는. 근데 그런 경험 베이스로 치면 꼭 모든 걸 경험하는 게 좋냐라고 누가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모든 경험을 해봐야 뭐 재밌고 인생이 재미있고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인생에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만의 대처법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게 생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가 된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나이 많은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는 제가 20살 때 정확히 32살 비슷한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의 남자분을 만나고 후회를 했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때가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니까. 난 다르게 행동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만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이나 저의 대안이나 저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스로 경험해 보셔도 돼요. 추천드려요. 사실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서 얻는 게 더 많을수록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어린 친구들, 어린 여자들 다 저 같고 막 그런 말 있죠. 언니들이 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 주워 먹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저한테는 좀 유치한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댓글 달아주신 분도 안 해도 될 경험해서 많이 힘드시겠죠. 근데 어쨌든 경험한 건 한 거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토대로 나도 성장하고 나도 배우는 게 있으면 더 좋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눈치채고 선 긋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보내줘야죠. 언니, 저 성관계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대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며 제 성기와 털, 뱃살 등등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데 다들 부끄러움을 참고 하는 건가요? 생각보다 그때가 오면요. 되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막 너무 성역화하진 않을게요.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낼 정도로 성욕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오고 계속 부끄럽다면 정말 부끄러우신 것 같으니까 뭐 불을 끄고 하던지 아니면 너무 부담된다면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마음이 놓일 때까지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에 장마가 계속 철이잖아요. 제가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봐서 비가 많이 오면 기분이 좀 우울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텐션이 낮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텐션이 너무 우울해서 사실은 어제는 나름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해봤는데 영 기분이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다정한 오빠 대 웃긴 오빠. 다정한 오빠도 웃긴 면모가 있긴 하고 웃긴 오빠도 다정한 면모가 있긴 해요. 저는 웃긴 오빠. 저는 웃기고 좀 덜 다정한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웃기고 좀 덜 다정한 사람이어서 뭐 상성으로는 다정하고 조금 웃긴 오빠가 맞겠지만 저는 웃기면서 좀 덜 다정한 오빠가 끌리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정치 성향 안 맞으면 결국 안 되겠죠? 이거 방금 다정한 오빠 대 웃긴 오빠 질문하신 분이 보내주신 건데 어떤 오빠가 정치 성향이 안 맞는데요? 둘 중에 정치 성향 맞는 오빠랑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 성향이라는 게 혹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인간을 만날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한 30%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되게 안 맞는다고 느껴지냐면 정말 탄핵 혹은 최근에 부정선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랑 분노하고 어떤 연대하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되게 사람 열받아요. 되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싶어 하고 되게 납득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맞는다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결국엔.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어날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연애는 아니지만 친언니 연애 관련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친언니가 틴더나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이랑 사귀기도 전에 원나잇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남친이랑은 잠만 자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귀게 됐는데 얼마 안 가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남자랑 잠만 자는 사이로 지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친언니한테 실망스럽고 화도 나고 에휴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싶다가도 그냥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너는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너는 그것보다 더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서이지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하나의 그냥 페이스 단계였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언니는 제가 이 사실들을 아는 걸 몰라요. 근데 혼자만 알고 혼자만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있나요? 고민했다가 화났다가 내가 뭐라고 말하지 말자 했다가 또 고민됐다가 열받고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의 반복이 될 것 같아. 저라면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으니까 요즘 연애는 어떠냐? 전 남자친구랑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걱정이 되는데 별일 없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남자들 영악해서 좀 너가 상처받는 거 아닌지 그냥 오지랖 넓게 걱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언니가 별다른 답변을 안 내놓는다면 저는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언니가 어떻게 놀던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될까요? 질문자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화나고 열받고 한다고 했지만 언니분은 정말로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남자 싫고 그냥 나는 사귀는 거 정말 귀찮고 나 그냥 잠만 자면 돼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걸 수도 있고 언니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는 정 고민이 되신다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친언니라면 저는 냅둘 것 같아요. 친언니라면 그런 문제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가족한테 말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언니가 얘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신경을 쓰여도 들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남자놈들 항상 당일에 연락해서 오늘 시간 되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미리들 연락 안 할까요? 제 경우로 봤을 때 이렇게 당일에 연락 오는 사람들은 그냥 심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심한 남자고 여러 여자들한테 똑같이 물어보고 되게 영악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미리 날이 잡으려고 할걸요?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영화 보러 갈래? 이지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 오늘은 바쁘지 놀 거면 미리 얘기해 줘야 돼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도 다음에 그러면 저는 그냥 씹고 차단했어요. 20대 중반이 되어서 제대로 된 첫 연애를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꾸만 도망치고 싶어져요. 지금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는데 언제까지 절 좋아해 줄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더라? 너가 사랑하는 것들은 언제든 없어질 거다. 그래도 새로운 형태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도 다 좋아하는 사람 생겨요. 나중에 되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더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더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그 얘기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는 동생이 이런 불안함을 저한테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꼴값 떨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면 불안한 감정 드는 거 알아요? 되게 아픈 상황에 웃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 보호 본능이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내가 그렇다는 건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건 나도 상대방을 싫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동등한 위치라는 걸 잊지 말고 저도 연애 초에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빨리 이 연애가 3년차, 4년차가 됐으면 좋겠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끈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맨날 했었는데요. 이제 남자친구랑 만난 지 2년이 돼가거든요. 그때가 되게 그리워요. 그때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즐기세요. 그런 두려움도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애인한테 그냥 귀엽게 고백해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나를 싫어하면 안 돼. 나를 영원히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도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자주는 말고. 짝사랑인데 걔만 보면 바로 뚝딱이 찐따가 되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쭈글하게 돼요. 첫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까요? 첫인사를 어떻게 해야 쌈뽕하게 건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좋은 아침이군. 이런 걸 할 순 없잖아요. 첫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내 플러팅을 눈치 못 채는 경우도 많고요. 내 쭈뼛거림을 눈치 못 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최대한 표정 내색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나를 진짜 좋아할 때 어떻게 행동해요? 여기 앞에 분이 걔만 보면 바로 뚝딱이 찐따가 되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쭈글쭈글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아하면 되게 야릇하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야릇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윽하게. 근데 저는 눈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냥 눈을 계속 떨구고 있어. 이렇게 떨구고 얘기를 하다가 약간 코를 봐요. 코를. 하고 또 떨구고. 저는 눈을 너무 빤히 쳐다보는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여친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근무 환경, 스케줄이 많이 달라져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힘이 될까요? 레스 커플이고 7년 동거 커플인데 제가 어떻게 해줘야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힘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근데 뭘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뭘 해봤자 더 패만 끼치는 것 같고 여행 한번 가자고 제안하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내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뭐 하자 할 것 같아요. 힘든 사람한테 많이 힘들어? 기운 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먼저 내색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모르는 척 슬쩍 하면서 꾸준히 챙겨줄 것 같아요. 친구로 생각하는 건지 그 이상의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먼저 선을 넘지 않으면 그냥 친구로 남는 거겠죠? 그럼요. 고3 때부터 25살까지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고백한 적은 없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절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맞다면 어떤 행동이어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절 좋아한다는 생각하면서 모른 척 행동하는 저 스스로의 모습이 싫어져요. 사실 워낙 다정하고 섬세한 친구라 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렵네요.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해요. 이게 무슨 질문이죠? 이게 질문이 무슨 질문이죠? 본인이 혼자 착각하고 있는데 고민이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약간 여자의 촉이 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고백도 안 했는데 날 좋아하나? 라고 생각한다? 고백하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 친구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확신을 정해두는 거겠네요. 근데 안 좋아한다면 고민하실 이유 없고요. 좋아하신다면 그냥 상대방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본인이 뚝딱거려서 상대방이 더 눈치 보느라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랑 유머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겉도는 대화만 해요. 아직 연애 초반이고 서로가 첫 연애라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완전히 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재미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재미 이꼴 흥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막 열심히 주고받아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했을 때 와 어제 진짜 재밌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유머 코드는 딱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2개월 차이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32살 못솔녀인데 저 천연기념물 맞죠? 모태솔로지만 괜찮아 보니까 그렇게 천연기념물도 아닌 것 같던데요?
작년에 헤어진 친구가 신경 쓰이는데 그 친구는 악감정만 남아 보여요. 미련 떨치려 해도 같은 여고라 매일 마주쳐요. 사실 해결 방안은 두 개잖아요. 근데 만약에 악감정만 남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맞다면 가서 말을 붙여서 그냥 한 소리 듣고 떨치든가 아니면 그냥 떨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헤어진 상태인데 굳이 가서 들쑤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한테도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안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매일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컨디션일 뿐이고요. 미련을 떨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 진짜 진지하게 밴드맨이랑 사귀고 싶어요. 아직 구멍가게 밴드라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저 진짜 진지해요. 일단 클공 2달 동안 올출해서 눈도장 찍었고 제 인스타 알고 있고 그동안 옷 선물도 줬고 LP도 줬고 그랬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그의 베이비가 될 수 있을까요? 클럽 공연을 2달 동안 올출할 정도라면 그렇게 구멍가게 밴드는 아닐 텐데 계속 팬처럼 굴지 말고요. 뒤풀이 한번 따라가세요. 뒤풀이 따라가서 얘기도 해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제가 팬으로서의 감정보다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라포는 형성했다며. 이게 뭐 어렵냐? 가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러다 거절당하면 팬 안 하면 되고요. 거절 안 하면 뭐 사귀는 거고 땡큐지 뭐. 근데 밴드맨 왜 좋아하니? 밴드맨 멋있어요? 밴드맨 멋있지. 언니 5살 많은 남자 어떻게 꼬실까요? 같은 학회 선배인데 선톡해도 끊기고 개빡쳐서 접으려다가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생의 남자가 그 남자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좋아하세요? 선톡해도 씹히는데 정말 좋으세요? 저는 선톡해서 3번만 선톡하는 것 같아요. 딱 3번만. 그런 남자가 진짜 좋으세요? 그런 남자랑 잘 돼도 힘들어요. 내 선톡을 감사하게 여기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는 없을까? 그죠? 내 선톡을 고맙게 여기고 반가워하는 남자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언니 중고딩 때부터 연애 하나도 안 한 22살이에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호감 가는 이성도 본 적 없어요. 연애 못하고 30살까지 사는 거 아닐까요? 저 이 나이 때 연애 안 해도 될까요? 저도 제대로 된 첫 연애는 2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32살 그분이 들으시면 욕먹어요. 20살인데 아직도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20살에 연애 한 번쯤은 하고 싶은데. 네, 이것도 쓸데없는 질문이죠? 뭐 내가 몇 살인데 연애를 못 해봤어요. 뭐 못 해봤어요.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 내가 몇 살인데 연애를 못 해봤어요 라는 질문보다 저 몇 살인데 저 하대하는 남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 더 심각한 것 같아. 저 23살인데 밴드맨한테 LP 사주고 옷 사주고 미안해요. 그 팬심이었겠지? 미안해. 언니 저 누가 봐도 개씹 쓰레기 똥차랑 오늘 헤어졌는데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들이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제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없고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붙잡으면서 마음 정리했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선물까지 주고 나니까 슬프면서도 후련해요. 입 꽉 깨물고 헤어졌어요. 물론 저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저니까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이별하거나 울고 싶을 때 보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음악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맘 정리 잘하는 법 좀. 일단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마음 정리보다는 내가 처한 현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물론 저도 별로인 남자 만나면 그래 얼굴은 마음에 들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나쁜 남자를 만났었구나. 내가 별로인 남자한테 내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준 게 낭비구나 라는 거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직면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든 그래서 그 모든 걸 부정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후련해요. 저는 제 마음을 다 털어야 미련이 없어요. 알맹이가 저한테 해롭다는 걸 이미 알아요. 본인 자신한테 방어막을 쓰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잔소리 듣기 이전에 그냥 그게 싫어서. 근데 일단은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호구처럼 굴었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얘랑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없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되면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합리화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저는 조금 더 나의 문제를 직면하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듣긴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가슴 아픈 발라드 팝송 하나만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딱 대변하는 그 노래 하나만. 그걸 듣고 나서 다시는 그 노래를 안 들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들었던 게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방어막 치지 마시고요. 그냥 애들이 너 미쳤어? 선물 왜 줘? 라고 할 때 맞아 나 미친년이야. 이렇게 인정해도 기분이 꽤 그럴싸해요. 제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헤어짐이 여간 쉬운 건 아니야. 헤어짐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싸워요. 하루는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 데이트 나가면 싸워서 집에 따로 들어와요. 언니는 26, 저는 21살이에요. 아, 왜 그래. 남친이랑 너무 많이 싸워요. 진짜 신촌역 9번 출구 커플처럼 싸웁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못 헤어지겠어요. 그러게요. 많이 싸우는 커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애인과 싸운다. 그러면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싸움의 패턴이 어떤 식인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나를 고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술만 먹으면 남자친구한테 개지를 한다. 그러면 술을 너무 취할 때까지 안 마시면 되는 문제죠. 근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서로 싸운다. 이거는 못 고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파악하고 남자친구가 혹은 애인이 말할 때 말투가 너무 세다. 그러면 말투를 이제 좀 고쳐달라라는 거를 명확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싸움은 어떤 말 한마디에서 오는 것 같아요. 거슬리는 말 한마디. 내가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어떤 멘트가 거슬렸어.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였는지, 내가 배고파서였는지, 내가 PMS였는지, 아니면 내가 기분이 우울했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고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리상담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런 무물로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키 구라치고 까였어요. 키를 사실대로 말했으면 안 까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키보다는 얘는 구라를 치는구나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구라 앞으로 안 치시면 되죠. 사실대로 말했으면 안 까였을까요? 이거는 내가 과거를 바꾸겠다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까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편하죠. 좋아한다는 감정이 안 생겨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걸 좋게 만드는 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내가 싫어서 아예 마음도 안 주게 되는 느낌? 좋아하지 마세요. 본인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좋아하지 마세요. 무리하면서까지 누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나이대가 있으니까 40줄 다 된 커플들도 보면은 서로한테 기대하는 게 많이 없는 커플들도 있어요. 많이 기대하는 커플도 있고 많이 서로 의지하는 커플도 있지만 의지를 아예 안 하는 커플도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덜 만나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남친한테 잡돌이를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상대방이 저 안 좋아하면서 억지로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요, 이럴 때는요, 그냥 상대방한테 너 나 안 좋아하지? 너 나 안 좋아하면서 억지로 연락하는 거지. 너 나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매네라 짓을 한번 하세요. 매네라 짓을 한번 하고 거기서 오는 현타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 때론 내가 어떤 감정이 들어도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고 내가 예민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플러스 PMS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리 전후 혹은 생리 중 그럴 때 이런 기분 많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여러분 모든 상황이든 길게 보세요. 너무 일주일치의 고민만 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나는 이제 앞뒤의 상황도 모르지만 앞뒤 상황이 보여요. 사실은 상대방이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2시간 봅니다. 72시간 동안 그 느낌이 들어서 3일 동안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연락 잘하다가 72시간 동안 그 느낌 들으니까 이제 구구절절 고민하고 내가 예민한 걸까? 이러고 있는 거야. 다음 주 되잖아요? 나 역시 날 좋아하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길게 보세요. 엉덩이가 자꾸 아담하며 허리선이 가늘고 하얀 남성을 휘어잡고 살고 싶어요. 사세요.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
허리선이 가늘고 하얀 남성은 근데 나랑 취향이 안 맞네. 언니 저 군인 남친한테 차였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요. 존나 구질구질하게 잡았는데도 개차가 안 된대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뭘 다시 만나요. 차였는데. 더 멋있는 사람 만나세요. 더 멋있는 사람 세고 셌는데 뭘 또 만나 다시. 걔가 영원히 나의 이상형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는 거는 구실구실하게 해봤다니까. 아, 내가 딱 봐도 이 친구 꽤나 갈 때까지 갔던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그만하시고 다른 분 찾아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요.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표하면 왜 그러지 싶어서 다 차단해요. 뭔 정신병일까요? 자존감 낮은 정신병이죠 뭐.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의 트라우마 혹은 내가 가진 나의 우울함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소로는 뭐 SNS나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아니면 끊임없는 거절의 경험이나 계속되는 실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유가 없다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확정짓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왜냐면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차단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여자만 만났었는데 이번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노력해볼까요? 이거는 모르죠, 제가. 이거는 제가 모르죠. 첫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저도 눈물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생기겠죠? 아, 그럼요. 뭐 후폭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나의 마음을 다 해버려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나게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더 그러겠죠. 소개팅 처음 나가보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었는데 언니 말이 맞았어요. 3초, 세텐 전혀 없어서 헤어졌어요. 감사해요. 그럼요. 딱 봤을 때 이성적인 끌림이 싹 있어야지. 연애나 설레는 감정을 느낀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호감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연애 가능하겠죠?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앞으로 요런 비슷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떤 연애 감정이나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모르겠다 요런 거는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직 애매한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 찾는 거 꽤 오래 걸려요. 저도 연애마다 평균을 들면 3, 4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눈이 자꾸 마주치는데 이거 뭐예요? 같은 팀도 아니고 다른 팀인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다가 자꾸 생각나요. 이거는 한번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이에서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는 사이다 그러면은 저랑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실래요? 얘기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밥 먹어보는 거 재밌잖아요. 동거 중인데 헤어지는 방법 일단 집부터 알아두세요. 집부터 알아두시고 걔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걔한테 집 알아보라고 하고 일단 집부터 알아보시고 포장 이사 불러서 헤어지자 하고 그날 하루만 좀 비워달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남친이 블로그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냥 이거 의미 부여하면 안 되겠죠? 네. 의미를 내가 부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의미를 주면 그때 그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1 때부터 여고 커플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요즘 들어 저희 둘 다 애정 표현과 연락이 많이 줄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권태기인지 편안해진 건지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첫 연애인지라 헤어짐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소중하고 없어지면 혼자 못 버틸 것 같이 제 삶에서 이미 너무 큰 부분이 되었는데 최근 처음에 그 설렘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의리와 우정 같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자아가 크게 바뀌는 시점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2 때, 중2병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성인 될 때 새로운 환경 그리고 20대 후반이 될 때 자아 형성 그리고 30대에 들어설 때 이제 내가 어른이라는 생각? 그런 상황이 변화하면서 내 가치관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의 고민이나 내 해결 방법 이런 게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는 대운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사람이 들락날락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는 얘가 아직 좋은데 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 저는 대부분 좀 우리의 시기가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왠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한편의 아름다운 만화책을 본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의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요. 아직 헤어지는 게 무섭고 둘 다 이제 서로 첫 연애이고 서로가 너무 소중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 친구의 변화의 흐름이 어떤지, 그 친구가 어떤 심경이, 어떤 생각이 요즘에 바뀌었는지 많이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시간과 둘이 서로 같이 있기만 해도 깔깔 웃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겨내면 또 20대 초반, 중반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이제 다들 성인이니까 19살, 20살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시기니까 새로운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인이니까 둘이 여행도 가보고 페스티벌도 가보고 둘이 술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가치관도 많이 공유하지만 서로 취향도 많이 공유해야 되고 서로의 미래를 서로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내세요. 썸남이 버튜버의 열혈 팬인 걸 알고 정이 털려서 연락 끊었는데 그 버튜버랑 유사 연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연락 끊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가지가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눈높기로 소문나고 좀 무서워서 인사도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고민하는 것보다 막 어떻게 말도 못 걸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서 인사하고 친해지고 까이고 혹은 잘 되고 그래서 연애하고 그 선택지가 있는 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럴 시간에 가서 그냥 한마디라도 더 걸어볼 것 같아. 무섭다고 내가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실수로 헤어진 지 3달 된 제가 걔 붙잡은 전 남친한테 인스타 영통 걸었어요. 이 새끼가 제 DM 안 읽씹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대화 나가기 하세요. 그냥 그 영상통화도 보내기 취소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대화 삭제하든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신경 쓴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한다고 괜히 더 생각만 나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이 팔로우 6천 정도 되는 릴스 크리에이터예요. 그분이 영상이 올리는 계정 외에 본계로 쓰는 계정이 마팔된 상태인데 스토리 답장 보내고 DM으로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DM 보내는 팔로우로 밖에 안 보여서 좀 고민이에요. 그분은 연락을 잘 보거나 칼랍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연락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대화가 끊기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또 스답으로 새로운 주제로 말 걸고 뭔가 진짜 주책 맞은 팔로워 같고 진전이 없을 것 같아 좀 속상해요. DM이 아마 좀 오실 거예요. 팔로워 6천이면은 바이럴된 영상도 있으실 거고 오래 하셨을 수도 있고 좀 귀찮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DM 보내는 팔로우로 밖에 안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딱 알잖아. 솔직히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나랑 얘기가 잘 통하구나. 이거를 그 사람도 알지만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느껴지니까 계속 스토리 답장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쉬워서. 이럴 때면 사실 뭐 아니면 도밖에 답이 없어요. 아예 그냥 저희 술 한잔 해요 하던가 아니면 더 이상 팬으로 보여지기 이전에 연락을 끊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더 하면 되게 귀찮아질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번 저희 술 한잔 해요는 할 수 있다. 1년 동안 같이 다닌 남자애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둘 다 곧 졸업해요. 근데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견우와 직녀 사이에 까치가 되어 전부 도와줬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많이 진전됐고 친한 친구가 제 짝남과 있던 일을 말하면 가슴이 푹푹 찢어졌어요. 그치만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도와줬지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얼굴 보기가 영 불편해서 안 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겠죠? 소주를 까며
조금 속상해서 보내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구석은 있지만 너무 어른스러운 대처고요. 똑똑한 대처인 것 같아요. 일이 더 이상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는 쪽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안 봐도 되고요. 그냥 인스타 불엄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너무 오래 좋아했는데 너도 너무 좋아서 내가 바보같이 너네 이어져 버렸다. 이제 와서 그게 좀 후회가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 못 해주면 그때는 올 차단. 그거를 이해해주면 그래 잘 지내라. 그래도 차단하는 거죠. 근데 되게 안타깝네요. 근데 저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갑자기 내가 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나한테 그걸 얘기하면 거기에서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님이 먼저 대시하세요.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고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죠. 쟁취. 여기에선 타이밍이 뭔 말이야? 쟁취지. 20살 성인 되고 첫 연애입니다. 남자친구와 첫 여행은 며칠 정도 사귄 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렵다. 저라면 2달 차에 갔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는 6개월 이상 보라고 하고 싶어요. 6개월? 6개월이 뭐야? 1년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 많이 쳐줬다. 10개월 차에 갔으면 좋겠어요. 10개월 차에. 여행의 의미는 그 의미잖아요. 그죠? 나는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두고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애도 무서워. 남자친구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헤어지고도 파트너로 남자고 합의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완전 사이 좋아요. 가능한지 궁금한 이유는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22살이고 첫 연애고 1년 반 정도 만났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책임 없는 쾌락, 인생을 너무 심하게 즐기는 원나잇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과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지 남들이 왈가왈부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님이 그러고 싶다면 그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왜 걱정해 주는 줄 알죠. 제가 왜 걱정하냐면 육체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진 남녀 사이는 여자가 너무 많은 손해예요. 피임도 그렇고 어떤 감정의 변화, 그냥 쉽게 말해서 호르몬의 변화도 그렇고, 근데 내가 그런 거에 영향을 잘 안 받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즐기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사생활이니까. 그죠? 근데 왠진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사이 완전 좋아요. 가능한지 궁금한 이유는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도 에서 왠지 모르겠는 그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썸남이 본인 꼴릴 때만 연락해요. 평소엔 안 익십.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전 폰만 보면 매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 많이 자존감도 키우고 사랑받으려 목매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항상 전 연락 언제 오지? 내가 보낸 답장이 별로면 어떡하지? 뭐라 보내야 답장이 오고 대화를 길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엄청난 노력과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썸남의 연락 방식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썸남이 꼴릴 때만 연락한다는 게 그 성욕의 의미는 아니고 정말 자기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한대요. 근데 썸남 맞아요? 썸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썸남 아니에요. 그 남자와 나랑 썸띵 마음의 교류가 있었다? 근데 나랑 마음의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연락은 저는 어떤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썸남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본인이 끌려가고 계시니까 더욱더 썸남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조금 쓴소리, 우울한 소리, 너무 꼰대 같은 소리 많았다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기분이 항상 한결같지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비 오고 집에만 있었더니 조금 우울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행복한 연애하시고요. 모든 연애는 길게 보시고 그 남자의 마음을 모르겠으면 마음을 잘 알겠는 다른 남자를 만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한 남자. 이 노래 모르죠?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와 이만큼 했는데요. 아직도 뒤지게 많이 남았거든요. 한 편 더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거 올려야겠죠?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나. 아무튼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잉.